자, 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면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 요게 평균 속도라 그랬지. 복습을 해주면 평균 속도의 극한값은 dx dt고 얘는 이렇게 읽는 거지. 시간에 대한 x의 변화율이고, 그럼 얘를 해석해 보면 얘가 위치잖아 x가.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니까 얘는 속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속도가 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t에서의 위치가 이거래. 그럼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0이라는 거야. 그지? 1을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거지. 그래서 0에서 5까지의 평균 속도, 0에서 5까지의 평균 속도니까 평균 변화율, 얘를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빼기 2 곱하기 5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5 빼기 0 하면은 0이니까 얘는 이제 위치 변화량이 되고 시간 변화량은 5 빼기 0이 되겠지. 얘랑 C에서의 속도가 같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dx dt 얘가 속도가 되는 거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지. 그럼 얘가 속도인데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3c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이거 5 약분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플러스 2잖아. 그러면 25 빼기 10, 15, 17이지. 얘가 17이 되는 이 c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c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별거 아니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요거 가지고 푼 거지.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952번을 풀어봤어. 여기 몇 문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저기 개념을 또 잡고 풀지. 이거 한번 해볼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P가 원점에 다시 도착한대. 그 원점에 다시 도착하니까 위치가 얘가 위치잖아. 위치가 0 되는 걸 찾으면 돼. 원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16t가 0 되는 시간을 구해주면 t가 0이거나 당연히 t가 0일 때는 원점에서 출발한 거니까 원점인데 t가 4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인데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4야.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t가 4야. 속도와 가속도. 그러면 얘는 dx dt. 얘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6. 얘가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다 4를 집어넣으면 속도가 v가 나오겠지. 그럼 얼마야? 4 집어넣으면 4, 40, 마이너스 48 플러스 1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2가 속도가 되고,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원리로 요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dv dt.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걔가 가속도가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때 t가 4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64가 되나?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90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왜 64야? 가속도가. 그럼 바보 아니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지? 그럼 마이너스 24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6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별거 아니야. 위치를 미분하면 계속 반복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는 자 수직선 위에서 원점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일단 멈춰야 돼. 속도가 0되고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된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뭐랑 똑같아? 극점 판정 기준이랑 똑같아. 극점 판정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는 dx dt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속도.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 제곱 빼기 10이고 속도가 0 되는 점을 찾으면 얘는 속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3으로 묶어내면 t 제곱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하고 2인데 어차피 우리 0보다 큰 데만 보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2초에서 속도가 마에서 풀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겠지. 그지? 그럼 2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속도 함수잖아. 그럼 다시 미분하면
dv dt가 가속도가 되고 그럼 얘 미분하면 되지 6t가 되고 그럼 2초 넣으면 가속도는 12가 된다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럼 일단 멈춰야 돼.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속도에 부호 변화가 생기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 자 966번을 보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P가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된대. 근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은 PQ 사이의 거리는 그냥 위치 차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속도가 같아지는 거니까 얘 속도는 VPT 미분하면 되지. T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VQT는 6t가 되고 그럼 속도가 같으니까 t제곱 플러스 9랑 6t랑 같아지는 시간은 3초일 거 아니야? 3초일 때 위치차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9 플러스 27 빼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차니까 빼기 여기는 3을 집어넣으면 27 빼기 7이 될 거니까 요렇게. 그럼 얘는 3이고 요게 3이고 30이고 3이고 10이네 10 그지? 그럼 위치차는 10이 되겠지. 10의 절대값이니까 10. 그래서 1번 이렇게 풀면 돼. 자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요 973번은 개념을 잡고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게. 여기서부터는 개념 잡고 풀어주고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여기서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4개 유형은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설명할게. 973번부터는 잠깐 풀 수 있나? 아니다. 그냥 한 방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973번 뭐 요런 것도 이제 평가원 기출인데 요거는 이제 끊었다가 설명할게. 자 계속 이어서 해보자. 지면으로부터 40 높이의 처음 속도가 30이래. 그럼 걔가 위치 함수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이렇게 된대. 그럼 이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니? 3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3초고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 0일 때 40이잖아. 뭐 40이니까 이 정도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뭐 다시 그리자. 갖고 와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인데 위치잖아 얘가. 그럼 0 집어넣으면 40이니까 여기고 꼭지점의 t좌표가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차 함수 이렇게 포물선을 가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포물선이잖아. 얘는 0을 집어넣으면 40인 거야. 처음 위치가. 그럼 3일 때가 최대가 높겠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속도가 양수였다가 여기서부터 속도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공이 올라갔다가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멈추겠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겠지. 속도가 0 되는 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물체가 최고 높이 도달하는 시간은 3초이다. 맞지? 그냥. 아니면 이렇게 되지. 얘를 미분하면 dx dt.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놓고 3 속도가 0 되는 점. 얘가 속도니까 속도가 0 되는 점이 3이구나 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맞고 물체의 최고 높이는 85다.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5 플러스 3, 3은 90, 40이니까 50, 45에다가 85 맞네. 이렇게. 그지? 그 최고 높이는 여기니까 여기가 85란 얘기야. 비율이 좀 안 맞지만 좀 이해를 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30이다. 그럼 여기가 40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45까지 올라갔을 거고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85니까 45 더하기 85 하면 130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977번도 그러니까 이거 얘는 이따가 변화율을 설명하고 아예 한 방에 설명할게. 이건 기출문제라 꼭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선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의 제동을 t초 후에 움직인 거리가 이거래. 제동을 건후 그럼 0을 집어넣으면 x는 0이고 t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정지하려 그러면 정지하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해야 돼. 그래서 dx dt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12 빼기 3t 제곱이지.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속도가 0 되는 점을 찾으면 3t 제곱이 10이고 t 제곱이 4잖아. 그럼 t는 2초. 그럼 2초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럼 처음 위치가 0이었잖아. 처음에 0이었잖아. 처음이 0이었으면 2초 후에 t가 2일 때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4 빼기 8이니까 16이지. 그럼 총 얘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6이 된다는 거야. 그지? 요렇게. 그래서 이해를 하고 풀면 되고, 자 982번이랑 986번 두 개를 풀고 얘도 잠깐 끊었다가 설명할게. 982번을 보면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이 그래프가 나오면 얘만 보는 거야. y축을 봐. y축을 봤더니 xt. 그러니까 얘는 위치 함수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 그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0에서 c까지 원점을 2번 지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얘는 위치가 0 되는 점이니까 이렇게 a, b 2번 있겠지. 얘는 위치니까. 그래서 2번 지난다 맞고, 그 다음에 위치가 0 되면 원점인 거잖아. 원점은 위치가 0인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a부터 b까지. 그럼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지, 속도가.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여기서 속도가 0 되지, 기울기가. 여기서 멈추고 요 시간에서. 그 다음에 다시 속도의 부호가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잖아. 그지? 여기 속도 0 되는 점이 있고. 그래, 틀렸지. 그 다음에 0에서 C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그럼 얘를 이제 속도를 봐야 되는데 얘는 위치 함수니까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이렇게 가지. 그럼 0에서 C까지 한 번만 바뀌지. 그지?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인지 y축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986번 하나만 더 해볼게. t가 a에서 가속도는 0이다. 얘가 속도 함수잖아. 그럼 속도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v't, 즉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A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0 맞잖아.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가속도는 항상 양의 값이다. 그럼 얘가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인데 A부터니까 여기서부터만 보면 되지. A부터 C까지는 항상 양의 값이다. 맞지? 그 다음에 B일 때랑 D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럼 봐봐. 속도의 부호가 어때? 바뀌었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뀌지. 속도가 0 되면서. 그래서 기니 D가 다 맞는다. 요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은 얘기야. 여기까지 끊었다 할게. 또 세 번째 강의까지 좀 찍을 거야. 변화율만 딱 하면 끝나 이제. 자, 이제 변화율에 대한 얘기인데 변화율은 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dx,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눴을 때 t가 0으로 가게 되면 델타 t가 0으로 가면 얘가 dx dt고 얘를 이렇게 읽기로 했지. 시간 t에 대한 x의 변화율이고 얘를 다시 읽으면 얘는 x의 속도가 되고 걔는 v, 그치?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dx dt는 v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요 x인데 얘를 일반화시키면 아무 개의 변화율 문제가 나오면 얘는 아무 개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아무 개의 속도라는 것은 d 아무 개 dt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변화율 문제 푸는 기본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변화율을 문제 풀 때는 첫 번째가 아무 개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보고 아무 개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아무 개에 대해서 미분하면 d 아무 개 dt가 되고 얘는 f''t. 그럼 걔가 결국 아무 개의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는 거. 요렇게 이제 변화율 문제를 풀게 돼 있어. 오케이? 이게 변화율 너무 중요해. 변화율은 속도다. 그지? 시간에 따른 아무 개의 변화율. 그럼 이렇게 푼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볼게. 어려우니까 니네가. 자, 그러면 볼게. 첫 번째가 이런 거 기본. 어떤 물체가 시각 t에서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암흑의 길이, 물체 길이 변화율이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dl dt 미분해서 t 대신에 몇 집어넣으라는 거야? 3 집어넣으라는 거야. 시각 t에서의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니까 요 l 물체의 길이, 요 l이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l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원래 세워야 되는데 이 문제는 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미분하면 dl dt, 얘는 t 시간에서의 암흑의 l 암흑의 요 암흑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될 거고, t가 3일 때니까 t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27 플러스 12 플러스 3이니까 49, 39에다 42가 되나? 그래서 얘는 암흑의가 물체 시각의 길이가 이렇게 될 때 3에서의 암흑의 즉 길이의 변화율은 4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림자 길이, 그림자 앞끝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볼 거야. 그림자 길이. 그럼 이거부터 먼저 복사를 뜨자. 복사를 그냥 바로 해도 되잖아. 바로 해도 되네. 안 되네. 이씨. 이게 아야. 자, 봅시다. 자, 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데 잘 봐.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 길이면 그림자 길이잖아. 그림자 길이. 그러면 요거야, 요거. 그래서 얘를 L로 놓고, 그럼 우리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dl dt를 구하면 된다.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이제 우리 암흑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L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양변을 미분하는 게 원칙이지. 요렇게 푼다 그랬어. 그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직각삼각형의 닮음밖에 없어. 그럼 얘가 지금 1.8대 이게 지금 미터로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초 1.2미터니까 미터로 바꾸게. 1.8대 L은 그럼 이것 대 이거는 여기가 4.5대 그지?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 가로등 밑에서 매초 1.2 그러면은 t 시간이 지나면 1.2t만큼 이동했겠지. 그래서 요거 때 요거 하면 1.2t 플러스 l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닮은비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면 4.5l은 요거는 1.8 좀 약분되게 이거를 나는 그냥 문제를 좀 바꿔서 할게. 얘가 뭐 하면 되는데 계산을 너무 그렇게 냈어. 여기가 지금 1.8이잖아. 그럼 얘를 5.4라고 할게. 그러면 다시 5.4 대 요거 1.2t 플러스 l은 그러면 1.8 대 l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고, l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 약분하면 3이고 요거 1이잖아. 그럼 1.2t 플러스 l은 이렇게 곱하면 3l이니까 2l은 1.2t고 문제를 좀 바꿨어요. 답이 여기 없겠지. 그럼 l은 0.6t. 그러면 계산하면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l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요 1단계가 된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dl dt니까 요 dl dt니까 요것을 양변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l dt는 0.6이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새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시간당 1.2m를 간다면 맞아?
매 초당. 그럼 이 그림자 길이는 0.6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풀어본 거고, 다음 문제는 이제 좀 주의사항이 있어. 똑같은데 얘는 그림자 앞끝이야. 그럼 그림자 앞끝은 요점이에요, 요점. 앞에 있는 끝.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얘를 이렇게 좌표축에다 올려놓고, 좌표축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거야. 수직선상에 올려버리고. 그럼 그림자 앞끝이니까 요만큼이 이제 길이야. 왜냐면 우리 여기가 원점일 때 요 좌표를 우리가 x, 0이라고 한다면 요 앞끝이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 길이 x라고 해도 상관없거든. 그지? 그래서 요 그림자 앞끝은 요게 x야.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양변을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뭘 구해주는데, 그림자 앞끝이 들어가는 속도를 구해주면 된다고.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 소리가 됐지? 그러면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똑같아. 닮은 쓰면 되니까 여기 몇이라 그랬냐면 1. 얘도 우리 얘를 3.6으로 바꿀게. 이 문제도 계산 어차피 이해를 시켜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여기 이만큼이 1.4t가 되겠지, 얘가 걸어갈 때. 그럼 이제 이것 대 이거는 1.8 대 요만큼이 x니까 x 빼기 1.4t가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 대 이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것 대 요거 하면 3.6 대 x 이렇게 놓으면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니네가 이제 계산이 달라졌으니까 문제 직접 풀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x 빼기 2.8t는 x가 되는 거니까 x는 2.8t가 될 거고, 우리는 그림자 앞끝이 늘어나는 속도는 미분하면 되지. t에 대해서 이 x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게 여기까지니까 걔를 양변 미분하면 2.8. 그럼 얘는 이거야. 얘가 1.4만큼 걸어가면 이 그림자 앞에 이 점 있지, 앞끝의 점, 이 점이 2.8의 속도로 간다. 그래서 그림자 앞끝이랑 그림자 길이랑 그림자 앞끝을 비교하면서 풀어봤어. 그림자 앞끝은 좌표에 올려놓고 요게 앞끝이고, 그림자 길이는 요게 그림자 길이가 된다. 요거랑 그림자 길이는 얘. 그지? 차이점을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변화율 문제를 풀어봤고, 됐지 이제. 그럼 이제 변화율을 이렇게 풀면 되고,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992번이랑 두 문제만 더 풀어보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파문이 일어난다. 이렇게 딱 돌 던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문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매 초 3만큼 간대. 그럼 이제 얘가 3t가 되겠지, 반지름이.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가장 바깥에 있는 넓이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뭐에 대한 식? 우리 구하는 게 넓이 변화율이니까 ds dt, 그리고 3초일 때 t 대신에 3 넣으면 돼. 그래서 s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만 하면 돼. 그럼 이제 가장 바깥이니까 넓이는 9t 제곱 파이지, 파이 r 제곱이니까 요게 넓이가 되고, 이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지.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서 ds dt는 18파이 t라고 하면 되지. 이건 숫자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여기다 t 대신에 몇을 집어넣으면 돼?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국에 54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파문이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원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언제다? t가 3일 때 54파이다. 이렇게 순간의 속도가 이렇게 푸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 모양의 풍선이 있다. 9가 이렇게 있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지. 근데 이 풍선의 반지름이가 매 초 1cm씩 비율로 늘어나는데, 그럼 t초 후에는 t만큼 늘어났겠지. 맞아? 그래서 반지름이 2 플러스 t가 되고, 바람 불어넣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럼 v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거든. 부피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dv dt에다가 t 대신에
몇인지 모르지만 몇이 될 때, 반지름이 6이 될 때니까 요 반지름 2 플러스 t가 6이 되는 순간은 4초야. 그래서 t가 4초일 때 t가 4가 되는 순간에 의 부피 변화율이니까 요거 그러니까 v를 t에 대한 함수로 놓고 미분해서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9의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r이 이거니까 세제곱 놓고 얘가 v야. 그지? 그럼 요것을 미분하면 되겠지. 미분하면 v 프라임은 요거 3 떨어지니까 4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요거 속미분 해봤자 1이니까 무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4 넣으면 되니까 4파이 6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 36 곱하기 4니까 144가 되겠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변화율 문제를 풀어봤고 평가원의 변화율 문제가 이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기출에 있는 걸로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 풀이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다 했지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 개념이랑 몸풀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만 풀면 미분이 실질적으로 끝났고 오늘까지는 미분 좀 다른 것도 얘네가 푼 것도 질문을 받아줄게. 온라인이라 질문을 좀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분 파트에서 우리가 흐름을 보면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가 약할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최대 최소 방부등식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제 그래프가 아니라 미분의 활용 부분에 속도 가속도가 있고 그지? 요거까지가 하면 이제 미분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천천히 적분을 나가면서 이제 수원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